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전편에 이어 계속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폴란드의 두다와 키예프의 젤렌스키는 이미 공모한 상태입니다. 국가 주권을 일부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국민 전산망이 폴란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폴란드에서도 징집 대상자에게 군 입대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주재 우크라이나 공관이 할 수도 있고 폴란드 정부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2022년 12월 말 징집병 등록 유지 절차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제외공관에 통보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제외공관 가운데 징병을 실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폴란드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폴란드에는 등록된 난민이 156만 명이 넘습니다. 물론 여성, 노인, 어린이들이 많지만 나머지 남성으로 몇 개 여단은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징집으로 내모는데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에서 기생하면서 복지기금을 타먹는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시선도 이제는 그리 곱지 않습니다. 니네가 그리 애국심이 있으면 외국에서 떠들 게 아니라 이제는 전선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등을 떠밀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동원 징집 연령이 18세에서 60세까지니까 폴란드 내 인적 자원은 많습니다. 폴란드, 우크라이나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폴란드는 난민들에 대해 여권을 말소하고 귀국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징병 동원을 기피하면 폴란드 전산망에 난민들이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경찰이 병역 기피자로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가 젤렌스키 정권과 합의해 난민들을 군 병력으로 만들 경우 독일, 체크, 이태리, 스페인, 영국, 프랑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키예프를 지원하면서 지쳐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서 열린 나토 지휘관 회의에서는 분쟁이 얼마나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피해 상황을 다들 알고는 경악했다고 러시아 매체 차르그라드가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의 전 정치인 일리아 키바는 키예프 당국이 국민들의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인명손실을 부지런히 숨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외국으로 나가 동원에 문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을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차르그라드는 또 미국은 수치스럽게도 러시아군의 손실을 부풀려 보고서를 채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선지 같은 미디어들은 익명의 정보 요원을 이용해 러시아군의 병력 손실을 32배나 부풀려 18만 8천 명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러시아군의 장비 손실도 마구 부풀린다고 차르그라드는 보도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출처의 추정을 이용해 특수군사작전 기간 동안 영웅적인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전차 2,000대를 노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00대나 되는 전차를 노획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면 될 일입니다. 세계인들은 우크라이나에 지쳐 넌덜머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록 서구의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수호하자는 등의 알맹이 없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그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폴란드 크라코프입니다. 시중심 시장광장 아담 미츠케비치 기념비 앞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허구한 날 시위를 벌입니다. 폴란드 포털 KRK 뉴스는 이 같은 시위가 현지인들에게 염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제는 중지하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에 2번, 일주일 내내 우크라이나 그룹들이 시끄러운 정치 시위를 벌이면서 고성방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관광산업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폴란드 NGO 16운동 측은 이 시위가 폴란드 전역과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면서 민폐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 중앙광장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폴란드 국기도 내걸면서 스테판 반데라의 구호를 외치는 괴이한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이는 신성모욕이나 다름없다고 16운동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시위대들은 폴란드인이 자기네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럴 거면 가지고 있는 무기라도 몽땅 바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의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연전연승하고 있으면 무기를 달라고 구걸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인데도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젤렌스키를 가진 우크라이나가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해 전쟁이 터지자 국민들을 대포밥으로 만들고 그 사이에 끊임없이 재산을 크게 부리는 부패 화신을 일부 한국인들도 존경한다고 합니다. 취향은 존중해야 하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 마냥 길어지자 러시아에서는 지금은 고인이 된 정객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의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리노프스키는 러시아 새우민주당의 당수로 2022년 4월 코비드로 숨진 인사입니다. 성격이 과격해 국회에서 우격다짐도 고성도 지르는 것으로도 유명한 강경파 괴짜 정치인입니다. 그는 2021년 12월 27일 연설에서 2022년 2월 22일 새벽 4시에 뭔가 사건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진실을 사랑하고 과거 70년 동안 진실을 얘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롭지는 않을 것이지만 러시아가 다시 위대해지는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특수군사작전이 2월 24일 시작됐으니 이틀이 틀리긴 했지만 대격변을 거의 정확하게 예견한 셈입니다. 지리노프스키가 무슨 점성술을 하는 예언가는 아닙니다. 다만 정치적인 촉이 날카롭고 국제정세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또 21세기에는 모든 최악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구는 이미 고갈됐으며 석유, 석탄, 숲이 불타고 끔찍한 질병과 대격변이 기다리고 있으니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리노프스키는 살면서 늘 천연자원에 대한 투쟁이 시작돼 인류를 심각한 격변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분쟁 자체는 2023년 9월 19일에 끝나지만 그 여파는 계속돼 지정학적 대결은 2024년 3월이나 돼야 종식된다고 예측했습니다. 지리노프스키는 국제정치에 대해서도 여러 말들을 해왔습니다. 그는 2016년 미 트럼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트럼프와 너무나도 똑같다면서 자신이 그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DNA 테스트도 해보고 싶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는 것은 제3차 세계대전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지리노프스키의 정치 예측에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